대치동 1판 항상 화이팅! 화이팅! 마탱이가 갔다. 밸런스. 이해도가 엄청 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주술사 케빈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많은 위스키 애호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시작을 할 건데요. 바로 위스키의 숙성에 관련돼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김 PD를 소환할 건데요. 자, 김 PD 나와주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왜 자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갑자기요? 위스키는 네. 오래 숙성시킬수록 좋다, 안 좋다? 어제 생각난 거 있어요. 네. 우리 위스키 테이스팅 편이었던 것 같은데 정답은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그 위스키의 부캐와 아로마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오, 역시 복습 잘했죠? 네, 잘했어요. 정답은 세모, 그죠? 좋을 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이게 그 와인도 사람도 위스키도 비슷해요. 와인이 오래될수록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와인도 꺾이죠. 네. 위스키도 비슷합니다. 위스키도 전성기가 있어요. 그게 꺾이면 위스키가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엄청 오래 숙성이 됐다고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꺾인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자세하게 네. 이해하기 편하도록 네. 제가 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졸지 않겠습니다. 대치동 1판 항상 화이팅! 화이팅! 자, 김 PD님, 네. 이거 나왔죠? 네. 이 세로축이 뭐예요? Y축. Y축. 가로축은? X축. X축. 오. 자, 이 X축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시간이에요.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네. 네, 이쪽은 시간입니다. 시간. 여기는 증류소의 특징이에요. 증류소가 어떤 거는 캐릭터가 강하고 바디감이 강하고 어떤 건 특징이 낮고 이럴 수 있죠. 네. 증류소마다 특징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증류소 특징은 변하지 않죠?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증류를 2번 한 게 특징이 있을까요? 3번 하는 게 특징이 있을까요? 두 번? 그쵸. 2번 한 게 특징이 있겠죠. 3번 하면 더 이게 퓨어해지니까 네. 되게 맑은 스타일이 되는 거고, 적게 할수록 증류소가 가지고 있는 증류주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강해지는 거예요. 네. 뭐 피트를 사용한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라이트하게 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더 헤비할 수도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크통에 숙성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알코올에 너무 그 강한 맛들 있죠. 혹시 소주나 보드카를 네. 실온에서 드셔보셨어요? 그거 완전 벌주죠. 그죠? 네. 굉장히 힘들죠. 역하게 맞아. 막. 그래서 차갑게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크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거친 맛과 향들이 없어져요. 그게 보통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는 스카치 위스키 협회에서 최소 3년 이상 숙성시켜야 한다. 스코틀랜드에서 그런 법적 조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품질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3년 이상 숙성시켜야 됩니다. 오크통에서 나는 영향을 많이 받겠죠. 오크통의 향들과 맛들이 입혀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쭉 올라가겠죠. 그죠? 네. 오크 영향이 위스키에 쭉 올라갑니다. 여기를 봤을 때 어느 시점이 가장 밸런스가 좋은 시점일까요? 이거를 봤을 때 밸런스가 가장 좋은 시점인 이쯤 되겠죠. 왜요? 증류주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특징들은 바로 아로마라는 것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부캐예요. 그죠? 네. 오크통 향이 쭉 있는 이런 오크통의 영향을 받아서 맛과 향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쪽 라인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아로마와 부캐가 제일 잘 맞는 균형 있는 지점이 여기죠. 중간 지점이죠. 중간 지점이죠. 네. 뭐
오크통의 특징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아니면은 증류주의 특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이게 6년에서 12 또는 18년들 사이예요. 그래서 많은 위스키들이 다 이 연산이 있죠?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 이 시점이 여기를 지나가면 저 특성이 너무 강해지겠죠. 그렇죠. 오크에. 여기 증류주의 특징은 다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오크주가 되겠죠. 네. 이러면은 위스키의 맛과 향이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와인으로 따지면은 부쇼네, 네, 마탱이가 같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오래 숙성됐다고 좋은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죠. 제가 디아조라는 회사에 다닐 때 스코틀랜드에 있는 카디오 증류소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웨어하우스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많은 오크통들이 숙성되고 있었는데 하나는 1980년대부터 수성시킨 거, 하나는 1990년대부터 수성시킨 거를 서로 테이스팅 해봤는데 80년대 테이스팅한 건 완전히 맛이 갔어요. 네, 너무 품질이 떨어지고 마시기 힘들 정도로 밍밍하기도 하고. 근데 90년대 위스키는 너무나도 맛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이렇게 오버에이징 된 거를 처음 테이스팅 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구나.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오크통의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죠. 네. 수성 속도가. 네.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건데 스카치 위스키는 보통 새 오크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 쓴 오크통 또는 두 번 쓴 오크통을 써요. 네. 한 번 쓴 오크통은 우리는 X라고 해요. 그래서 X 버번 아니면 X 쉐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두 번 쓴 거를 이제 리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X 버번 뭐 쉐리나 이런 것들, X 캐스크 같은 경우는 수송 속도가 리필보다 빠르겠죠. 네. 자, 이렇게 더 빨리 올라가요. 이렇게. 그 리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요. 차이가 굉장히 심해지죠. 네. 그래서 오래 숙성시키는 위스키들, 뭐 30년, 40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리필 캐스크를 써야 됩니다. 아예 처음에 그 오크통에 원액을 넣을 때. 근데 좀 내가 빨리 좀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 X 버번이나 쉐리로 해서 숙성이 좀 빨리 되게. 자,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던 쿼러 캐스크. 네. 더 빨라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배럴, 그 다음에 혹스헤드, 그 다음에 바트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이제 마지막 변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뭔가? 모르겠는데요. 온도와 습도예요. 스코틀랜드는 기본적으로 이게 북쪽에 있기 때문에 서늘하죠. 네. 그리고 습도도 높아요. 그래서 오크통은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외부와. 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약 한 2%가 원액이 사라져요. 날아가요.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엔젤 수시어라고 합니다. 엔젤이요? 엔젤스, 천사의 몫이라고. 우리 소주도 이렇게 좀 따라서 고시라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카치 위스키도 매년 약 2% 정도 날아가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오크통이 하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수천 개, 수만 개 있으면 거기서 매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위스키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원액이 매년 날아가니까 줄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건 거예요. 날아가서. 근데 난민 더 심해요. 중남미 쪽 나라들은 매년 한 6% 정도 날아가요. 증발이 돼버려요. 그걸 이제 더피스 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숙성시키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훨씬 더 빨리 숙성되기도 하고 천천히 숙성되기도 하고, 네,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숙성되는 나라에서는 그 숙성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럼 같은 경우 보통 보면은 좋은 럼도 10년 이하로 많이 숙성시키잖아요. 뭐 8년, 10년, 뭐 3년 이렇게 숙성시켜도 스카치 위스키보다 훨씬 더 숙성이 빨리 되기 때문에 네. 같은 만약에 10년이다 라고 해도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는 병에 연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최소 숙성 연도가 그 연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병에서 12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떠한 위스키가 그 안에 들어가도 최소 숙성 연도가 12년 이상이 되어야 돼요. 블렌디드건 뭐 싱글 몰트건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30년짜리가 섞였어도 12가 들어가 있으면 12로 표시가 그렇죠. 돼요? 50년짜리 들어가 있고 3년짜리 들어갔다. 그럼 법적으로는 3년으로 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조니 워커 블루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글래머리티 시그넷 이런 것들은 연산이 없죠. 네. 연산에 포커싱하는 것보다는 맛과 풍미에 포커싱을 둬서 연산을 과감히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숙성이 오래된 위스키가 좋고 영한 위스키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영한 위스키는 증류소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여기 보시면 오래된 위스키는 오크통의 영향을 잘 나타낼 수 있다. 영한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오래된 위스키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근데 오래되면 그 장점이 뭐냐면 맛과 향이 일단 부드러워져요. 되게 실키해지고. 자, 그리고 영한 위스키는 되게 그 좀 톡톡 쏘면서 좀 약간 거친 맛들이 있을 수 있죠. 네.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위스키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오래된 위스키가 좋은 게 아니라 밸런스, 네, 균형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물론 오래된 위스키는 나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상당히 고가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품질에 대한 뭐 충분한 그 개런티도 되는 것들이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말만 하다가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해도가 엄청 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어떻게 좀 이해가 좀 잘 되시나요? 근데 머리로는 확실히 이렇게 그래프까지 보니까 엄청 음.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제가 고연산 위스키를 이렇게 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잔 주시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